안녕하세요. 오늘도 삶의 맛, 인생라면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사연을 가장 빨리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평생을 바친 며느리 정민서와 그녀를 끝내 내쫓은 시어머니 박옥자 여사의 이야기입니다. 한편의 드라마보다 더 기막힌 현실, 그곳에서 우리는 진정한 가족의 얼굴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연의 모든 내용은 특정 인물이나 사건과 무관한 내용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날 전화 한 통이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재산을 노린다는 비난에 저는 제 평생의 가족을 잃었습니다. 저를 내쫓던 시어머니의 마지막 표정, 그건 증오였을까요? 아니면 숨겨진 다른 감정이었을까요? 정민서는 그날 오후를 평범하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벌써 25년이 넘은 시간 동안 그녀는 시어머니 박옥자 여사를 친어머니처럼 모셔왔습니다. 65세인 시어머니와 45세인 민서, 그들 사이에는 20년의 나이 차이가 있었지만 그 간격을 메우기 위해 민서는 더욱 정성을 다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병원 검사 결과 어떻게 나왔어요? 민서는 매일 같이 시어머니께 안부 전화를 드렸습니다. 최근 시어머니의 당뇨가 악화되어 병원을 자주 드나들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괜찮다고 하네. 그런데 민서야, 너 혹시 병원비 관련해서 뭔가 한 게 있니?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날카로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민서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혹시 자신이 몰래 병원비를 대신 납부한 것이 들켰을까요? 아니에요,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 병원에서 누군가 내 이름으로 돈을 내고 있다고 하더라고. 민서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녀는 지난 18개월 동안 시어머니의 병원비를 몰래 대신 내주고 있었습니다. 남편 성준도 모르게, 시어머니께서도 모르게 말이죠.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요, 어머니. 민서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담긴 의심은 민서의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 성준이 집에 돌아왔을 때 평소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최근 몇 달간 성준의 작은 건설업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민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 하루는 어땠어? 민서가 저녁 식사를 준비하며 물었습니다. 그냥 그래. 요즘 일이 없어서 힘들어. 성준의 대답은 간단했지만 민서는 남편의 어깨가 평소보다 더 처져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보, 어머니 오늘 병원 다녀오셨는데 조금 이상한 말씀을 하시더라고. 무슨 말씀? 병원비를 누군가 대신 내고 있다고 하시면서 우리 가족 중에 그런 일을 한 사람이 있냐고 물어보시는 거야. 그 순간 성준의 젓가락이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곧 평상시처럼 식사를 계속했습니다. 혹시 어머니께서 착각하신 거 아닐까? 병원에서 실수했을 수도 있고. 성준의 반응은 너무 담담했습니다. 민서는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을 받았지만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18개월 전 민서가 시어머니의 병원비를 대신 내기 시작하게 된 계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머니,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시어머니께서 당뇨 합병증 검사를 받으신 날이었습니다. 민서는 남편과 함께 병원에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뇨 수치가 많이 높아지셨네요. 앞으로 정기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의사의 말에 안도와 걱정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치료비는 어느 정도 예상해야 할까요? 성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월 평균 12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입니다.
보험이 적용되지만 특수검사나 약물은 본인 부담이 클 수밖에 없어요. 월 120만 원에서 150만 원. 성준의 얼굴이 어두워지는 것을 민서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최근 들어 성준의 사업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병원에서 나오는 길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준아, 미안하구나. 집안 형편이 어려운데 내가 또 짐이 되는 것 같아서.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건강이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민서가 진심으로 말씀드렸지만 시어머니의 표정에서 경제적 부담에 대한 걱정을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민서는 결심했습니다. 자신의 파트타임 일로 번 돈을 모아서라도 시어머니의 병원비를 도와드리기로 말이죠. 3일 후 민서는 병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옥자 환자분 관련해서 문의드릴 게 있는데요. 네, 말씀하세요. 앞으로 어머니 치료비는 제가 미리 납부하고 싶습니다. 단, 환자분께서는 모르게 해주세요. 어떤 명목으로 처리해 드릴까요? 그냥 선납금으로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혹시 어머니께서 직접 내시려고 하시면 이미 처리되었다고만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민서는 18개월 동안 시어머니의 병원비를 대신 내왔습니다. 자신의 파트타임 수입 대부분을 쏟아가며 말이죠. 시어머니로부터 이상한 전화를 받은 지 사흘 후 민서에게 시누이 성미가 연락을 했습니다. 언니, 갑자기 연락해서 미안한데 시간 되면 나 좀 만날 수 있어? 성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진지했습니다. 민서는 불안한 마음으로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성미는 평소의 밝은 모습과는 달리 어두운 표정이었습니다. 언니, 직접적으로 물어볼게. 어머니 병원비 관련해서 뭔가 아는 게 있어? 왜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해? 어머니가 며칠 전부터 계속 이상한 말씀을 하셔. 병원에서 누군가 자기 병원비를 미리 내고 있다고 하시면서 우리 가족 중에 그런 일을 한 사람이 있는지 물어보시는 거야. 성미의 말에 민서는 긴장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뭐라고 하시는데? 혹시 다른 목적이 있어서 그러는 거 아니냐고 의심하고 계셔. 솔직히 말하면 우리 가족 중에 그런 여유가 있는 건 언니뿐이잖아. 민서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맞아. 내가 했어. 언니, 정말 왜 그런 일을 했어? 성미의 반응은 고마움보다는 걱정이 앞서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께서 부담스러워 하실까봐. 그리고 성준이 사업도 요즘 어려운 상황이니까. 언니, 어머니 성격 알잖아. 자존심이 강하신 분이야. 며느리가 자기 병원비를 몰래 냈다는 걸 알면 어떤 기분이실까? 성미의 말에 민서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은 순전히 선의로 한 일인데 그것이 시어머니께 상처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어머니께서 언니가 뭔가 다른 계산이 있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신다는 거야. 무슨 계산? 나중에 어머니께 잘 보여서 유산을 더 받으려는 거 아니냐는 말씀이야. 그 한마디에 민서의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민서는 남편과 진지한 대화를 나누기로 결심했습니다. 여보, 솔직히 물어볼게. 나 어머니 병원비 대신 내준 거 알고 있었지? 성준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 한 달 전쯤부터.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어. 그런데 왜 나한테는 아무 말도 안 했어? 성준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의 침묵이 민서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보, 혹시 너도 어머니처럼 생각하는 건 아니지? 무슨 말이야? 내가 어머니께 잘 보이려고 병원비를 낸다고 생각하는 거 말이야. 성준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민서야, 솔직히 말할게.
요즘 내 사업이 정말 어려운 상황이야. 그런데 내가 몰래 그렇게 큰 돈을 쓰고 있었다는 걸 알고 나니까 솔직히 좀 복잡한 기분이었어. 복잡한 기분이라니? 우리도 빚이 있고 어려운데 내가 그런 여유가 있었다면 우리 문제도 좀 도와줄 수 있었잖아. 민서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 내가 다른 의도가 있다고 말한 거야?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어머니께서 물어보시니까 솔직하게 대답한 거야. 내가 요즘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것 같다고. 25년 동안 함께 살면서 나에 대한 신뢰가 그 정도였다는 게 더 충격이야. 일주일 후 시어머니께서 가족회의를 소집하셨습니다. 민서는 이미 불길한 예감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 댁 거실에 모인 가족들. 평소와 달리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늘 다들 모인 이유는 분명할 거야. 시어머니의 첫마디가 날카로웠습니다. 민서야, 너 내 병원비를 몰래 내준 게 맞지? 네, 어머니. 민서는 더 이상 숨길 생각이 없었습니다. 왜 그랬어? 어머니께서 부담스러워 하실까봐 걱정이 되어서요. 그럼 왜 말하지 않고 몰래 했어? 시어머니의 눈빛은 25년 동안 민서가 본 것 중 가장 차가웠습니다. 어머니께서 마음 아파하실까 봐서요. 마음 아파해? 아니면 내가 받지 않을까 봐 걱정된 거 아니야? 시어머니의 말에 숨겨진 의미를 민서는 알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로 그런 의도는 없었어요. 민서야, 나도 이 나이까지 살면서 사람 일을 안 보고 살지 않았어. 며느리가 시어머니 병원비를 몰래 낸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야. 그때 시누이 성미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언니가 정말 그런 의도였다면 왜 몰래 했을까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야, 너는 아직 어려서 모르는 거야. 사람 마음이라는 게 겉으로 보이는 것과 다를 수 있어. 그 순간 민서는 25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족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성주는 계속 침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성미가 예상치 못한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그런데 오빠는 왜 아무 말도 안 해요? 형수 편을 들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모든 시선이 성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나는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어. 어머니 말씀도 이해가 되고. 오빠,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그때 시어머니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미야, 너는 모르는 일이야. 성준이가 나한테 민서에 대해 다른 얘기를 했거든. 민서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성준이가 그러더라고. 민서가 요즘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우리 집안 상황을 미리 계산하고 있는 거 아니냐고.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오빠, 진짜 그런 말을 했어? 성미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냥 혹시나 해서. 혹시나 해서 25년 동안 우리 가족을 위해 살아온 형수를 의심한다는 거야? 성주는 얼굴이 붉어지며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민서야, 미안해. 내가 잘못 말한 것 같아.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민서는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여러분. 저는 이제 더 이상 이 집안에 있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언니, 뭔 소리야? 제가 아무리 선의로 한 일이라고 해도 이렇게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면 저는 떠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민서는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25년 동안 어머니를 친어머니처럼 모시면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제 진심이 이렇게 오해받는다면 더 이상 이 관계를 유지할 수 없어요. 민서는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25년 만에 처음으로 친정에서 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민서야, 힘들었겠구나. 친정 어머니는 딸의 사정을 듣고 나서 조용히 안아주었습니다.
엄마,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어. 내가 한 일은 당연한 일이야. 하지만 민서의 마음은 쉽게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2주 후 신우이 성미가 친정으로 찾아왔습니다. 언니, 정말 죄송해요. 성미의 첫마디였습니다. 어머니도 많이 후회하고 계세요. 오빠 말에 속아서 언니를 의심했다고. 성준이는 어때? 오빠도 지금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하지만 언니가 만나주지 않을까봐 직접 오지 못하고 있어요. 민서는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25년간 쌓아온 신뢰가 하루아침에 무너진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한편 민서가 집을 나간 후 시어머니는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25년 동안 자신을 모셔온 며느리를 의심했다는 사실이 시어머니를 괴롭혔습니다. 며칠 후 시어머니는 병원을 직접 찾았습니다. 간호사님, 제 며느리가 병원비를 대신 낸 것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어요. 아, 정민서님 말씀이시죠? 정말 좋은 분이세요. 어떤 면에서요? 처음에 선납하시겠다고 하실 때 어머님께는 절대 말하지 말아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님께서 부담스러워 하실까봐 걱정된다고 하시면서요. 간호사의 말을 들으며 시어머니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매달 오셔서 납부하실 때마다 항상 웃으시면서 어머님 안부를 물어보시거든요. 정말요? 네. 한 번도 귀찮아하거나 힘들어하는 표정을 보신 적이 없어요. 시어머니는 병원을 나서며 깊은 자책감에 빠졌습니다. 며느리의 진심을 이제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집에 돌아온 시어머니는 성준을 불렀습니다. 성준아, 너 정말 어떻게 할 거야?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잘못했다고 해서 되는 일이야? 25년 동안 우리 집안을 위해 헌신한 며느리를 어떻게 그렇게 의심할 수 있었어? 죄송해요, 어머니. 너 때문에 나까지 민서를 오해했잖아.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알아? 하지만 성준은 여전히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했습니다. 3주 후 민서는 자신의 건강 검진을 위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시어머니의 주치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정민서님 아니세요? 아, 안녕하세요, 선생님. 오늘은 어머님과 함께 안 오셨네요? 아, 그게. 민서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혹시 어머님께 무슨 일 있으신 건 아니죠? 요즘 선납금이 부족해서 걱정이에요. 네. 어머님께서 직접 내시려고 하시는데 계속 선납금이 있다고 말씀드렸더니 혼란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는 3주째 추가 납부가 안 되고 있거든요. 민서는 그제야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자신이 집을 나온 후 병원비 납부가 중단되었고 시어머니께서는 그 사실을 모르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지금 바로 납부하겠습니다. 병원비를 납부한 후 민서는 고민 끝에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민서예요. 민서야? 어디 있어? 괜찮니?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그리움과 미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친정에 있어요. 어머니 건강은 어떠세요? 그냥 그래. 그런데 민서야, 너 혹시 또 병원비를? 네, 오늘 납부했어요. 전화기 너머로 시어머니의 긴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서야, 어머니가 정말 미안해. 내가 너를 완전히 오해했어. 시어머니의 사과에 민서도 울컥했습니다. 어머니, 병원에 가서 직접 확인해 봤어. 내가 얼마나 정성스럽게 나를 생각해 줬는지 이제야 알겠더라. 어머니께 효도하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당연한 일이 아니야. 세상에 이런 며느리가 어디 있겠어? 내가 어떻게 너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까? 시어머니의 말에 민서는 마음이 조금 누그러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한 지 한 달 후, 시어머니는 민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서야, 시간 되면 나 좀 만날 수 있을까?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그냥 한번 보고 싶어서. 얘기하고 싶은 것도 있고. 민서는 시어머니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약속 장소는 두 사람이 자주 함께 산책했던 공원이었습니다. 공원 벤치에서 만난 시어머니는 평소보다 많이 야위어 보였습니다. 어머니, 건강은 괜찮으세요? 괜찮아. 그런데 민서야, 어머니가 너한테 할 말이 있어. 네,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정말 잘못 생각했어. 진심으로 미안해. 시어머니의 사과에 민서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아니야, 내가 꼭 해야 할 말이야. 그때는 내가 성준이 말에 속아 너를 믿지 못했지만 병원에서 직접 내 진심을 확인했어. 너는 나를 친어머니보다 더 아껴줬는데 나는 고작 아들 말만 믿고 너를 의심했지. 어머니, 민서야, 너는 정말 고마운 며느리야.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딸이야. 시어머니의 말에 민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민서야, 어머니가 부탁이 있어. 무슨 부탁이세요? 성준이와 다시 잘 지낼 수는 없겠니? 민서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그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제게 신뢰가 깨졌거든요. 그래도 25년을 함께 산 사이인데. 그리고 그 아이도 많이 반성하고 있어.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아들이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민서야,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조금씩 생각해봐. 내가 너희 둘이 다시 화해하는 걸 보는 게 마지막 소원이야. 그로부터 며칠 후 민서에게 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신우이 성미였습니다. 언니, 큰일 났어요. 어머니께서 쓰러지셨어요. 뭐라고? 어디서? 집에서요. 지금 응급실에 계세요. 언니도 빨리 와주세요. 민서는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하니 성준과 성미가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상태는 어때? 민서가 물었지만 성준은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정확한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어요. 성미가 대신 대답했습니다. 잠시 후 의사가 나왔습니다. 환자 보호자분들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시네요.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인 쇼크 상태였습니다. 며칠 안정을 취하시면 괜찮아지실 거예요. 의사의 말에 모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해요. 시어머니가 깨어나신 후 민서는 병실을 찾아뵈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민서야, 왔구나.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약했지만 민서를 보는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어머니, 무리하시면 안 돼요. 고맙다, 민서야. 내가 와줘서. 시어머니가 쓰러진 사건을 계기로 성준은 깊은 반성에 빠졌습니다. 자신의 말과 행동이 어머니에게까지 스트레스를 주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병원 복도에서 성준은 민서에게 다가갔습니다. 민서야, 나 좀 볼 수 있을까? 민서는 잠시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서야, 내가 정말 잘못했어. 진심으로 사과할게. 지금 와서 사과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 민서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나도 알아. 내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너를 배신했고 어머니한테도 내 대한 오해를 심어줬고. 그걸 알면서 왜 그랬어? 솔직히 말할게. 사업이 정말 어려워서 마음이 급했어. 그런데 내가 어머니 병원비를 대신 낸다는 걸 알고 솔직히 부러웠어.
성준의 고백에 민서는 허탈함을 느꼈습니다. 부러워? 내가 어머니를 위해 한 일에 부러움을 느꼈다고?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경제적으로 힘드니까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어. 25년 동안 함께 살면서 나에 대한 신뢰가 그 정도였다는 게 더 충격이야. 민서의 말에 성준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성준 씨, 나는 이제 당신을 쉽게 믿을 수 없어. 시간이 많이 필요해. 시어머니는 태어난 후에도 계속 몸이 약해지셨습니다. 2달 후 시어머니는 가족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다들 모인 이유는 내가 할 말이 있어서야. 시어머니의 표정이 평소보다 진지했습니다. 나도 이제 나이가 많아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그래서 미리 정리해두고 싶은 게 있어.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성미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건강하다고 해도 만약을 대비해야지. 그래서 유언장을 작성했어. 시어머니는 봉인된 봉투를 꺼내 놓았습니다. 이 안에 내 유언장이 들어있어. 내가 죽으면 그때 열어보렴. 민서야, 특히 너한테 말하고 싶은 게 있어. 네, 어머니. 너는 25년 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 그리고 끝까지 나를 생각해줘서 고마워. 어머니, 내가 내게 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유언장에 적어뒀어. 꼭 받아주렴. 몇 주 후 시어머니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병원에서도 더 이상 할 수 있는 치료가 제한적이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마지막 순간 민서는 병상 옆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민서예요. 민서야, 내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이제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약해졌습니다. 어머니, 힘내세요. 민서야,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는 걸 알지? 네, 어머니. 저도 어머니를 사랑해요. 유언장을 꼭 확인해봐. 내 마음이 다 들어있으니까. 그것이 시어머니께서 민서에게 하신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는 평화롭게 눈을 감으셨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가족들은 시어머니의 유언장을 확인하기 위해 변호사 사무실에 모였습니다. 변호사가 봉인된 유언장을 열었습니다. 고인께서 남기신 유언장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변호사는 천천히 유언장의 내용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나 박옥자는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이 유언장을 작성합니다. 우선 내 아들 성준에게는 내가 사는 집을 남깁니다. 그리고 내 딸 성미에게는 예금 중 일부를 남깁니다. 여기까지는 예상 범위 내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내 며느리 정민서에게는 나의 모든 재산과 함께 나의 진심을 담은 편지를 남깁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민서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잠깐, 모든 재산이요? 성준이 당황해하며 물었습니다. 네, 고인께서 재산의 대부분을 며느리분께 상속하기로 하셨습니다. 변호사는 별도의 편지를 꺼냈습니다. 고인께서 며느리분께 따로 편지를 남기셨습니다. 민서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 민서에게. 너는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딸이야. 민서는 눈물 때문에 글씨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난 18개월 동안 내가 내 병원비를 대신 낸 것을 나는 병원에서 직접 확인했어. 처음에는 성준이 말 때문에 의심했지만 병원 직원들의 말을 듣고 나서는 내 진심을 알 수 있었거든. 너는 내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순수하게 나를 사랑해줬어. 그런 사랑을 받는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주고 싶어. 그것은 내 모든 재산과 함께 내 마음이야. 편지를 읽는 민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해준 만큼 나도 너를 사랑한다는 증표로 내 모든 것을
너에게 맡기고 싶어. 그리고 민서야, 성준이를 용서해줘. 그 아이도 많이 반성하고 있어. 25년 동안 함께 산 정이 있잖니. 민서는 편지를 다 읽고 나서 한동안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변호사가 추가 설명을 했습니다. 고인께서 생전에 따로 적립해 두신 통장이 있습니다. 며느리분이 병원비를 낼 때마다 같은 금액을 별도로 저축하셨더라고요. 변호사는 통장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그 안에는 민서가 지난 18개월 동안 낸 병원비와 정확히 같은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있습니다. 변호사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고인께서 생전에 작성하신 일기입니다. 며느리분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적어두셨더라고요. 그 일기에는 시어머니의 진심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민서가 오늘도 병원비를 냈다는 걸 확인했다. 내 마음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다. 며느리가 나를 위해 하는 모든 일이 감사하다. 나는 정말 복받은 시어머니다. 민서는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딸이다. 유 원장의 진실을 알게 된 후 가족들의 마음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주는 민서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민서야, 정말 미안해.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 성준 씨, 어머니께서 이렇게까지 하신 걸 보니까 내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알겠어. 성준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민서야, 나한테 다시 한번 기회를 줄 수 있을까? 평생 너한테 잘할게. 민서는 한참 동안 성준을 바라보았습니다. 25년간의 결혼 생활과 시어머니의 마지막 부탁이 떠올랐습니다. 성준 씨, 신뢰를 회복하는 데는 정말 오랜 시간이 필요해요. 하지만 어머니의 유언도 있고 우리가 함께한 세월도 있으니까 천천히 노력해봐요. 성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신우이 성미도 민서에게 다가왔습니다. 언니, 저도 정말 죄송해요. 언니를 의심했던 것 평생 후회할 거예요. 미야, 괜찮아. 이제라도 알게 되어서 다행이야. 언니는 정말 저희 가족의 천사예요. 어머니께서 언니를 그렇게 사랑하신 이유를 이제 알겠어요. 6개월 후 민서는 다시 시어머니 댁으로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의 유언과 가족들의 진심 어린 사과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같지는 않았습니다. 성준과의 관계는 조심스럽게 회복되어 가고 있었고 서로에 대한 신뢰를 다시 쌓아가는 중이었습니다. 여보, 오늘 어머니 제사 준비는 어떻게 할까? 내가 다 준비할게. 어머니께서 좋아하시던 음식들로. 고마워, 민서야. 앞으로는 모든 일을 함께 의논하자.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도 서로 숨기지 말고. 성주는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표현을 자주 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아내를 잃을 뻔했는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의 제사상을 차리면서 민서는 시어머니를 그리워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의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죄송했어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해요. 시간이 흘러 민서는 시어머니가 남겨주신 진짜 유산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돈이나 재산이 아니라 진정한 가족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사랑의 힘이었습니다. 민서는 시어머니께서 생전에 적어두신 일기들을 모아서 액자에 넣어 벽에 걸었습니다. 그 일기들을 볼 때마다 시어머니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성미가 민서를 찾아왔습니다. 언니, 제가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정말? 축하해, 미야. 언니한테 부탁이 있어요. 저도 언니처럼 좋은 며느리가 되고 싶어요. 성미의 질문에 민서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미야, 특별한 방법은 없어. 그냥 진심으로 사랑하면 돼. 어머니께서 마지막에 나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네, 언니. 언니를 본받을게요. 1년 후 민서는 다시 그 병원을 찾았습니다. 자신의 건강 검진을 위해서였지만 시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정민서님 아니세요? 예전에 시어머니를 담당했던 간호사가 민서를 알아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은 어떻게 지내세요? 민서는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어머, 그러셨군요. 정말 좋은 분이셨는데. 그리고 정말 복받은 분이셨어요. 복받은 분이요? 네. 정민서님 같은 며느리를 두셔서요. 어머님께서 진실을 아신 후에 항상 자랑하셨거든요. 간호사의 말에 민서는 뭉클했습니다. 어머님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 며느리는 천사다.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딸이다라고 하셨어요. 민서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한편 성준도 많이 변했습니다. 민서야, 내가 사업 방식을 완전히 바꿨어. 어떻게? 이제는 무리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하고 있어. 가족보다 중요한 건 없다는 걸 깨달았거든. 성준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너에게 모든 걸 투명하게 이야기할게. 경제적인 문제도 사업 상황도. 고마워요, 성준 씨. 하지만 신뢰는 하루아침에 회복되는 게 아니잖아요. 알고 있어. 평생에 걸쳐서 보여줄게. 성준은 실제로 변했습니다. 민서에게 모든 일을 상의했고 경제적인 문제도 투명하게 공개했습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민서와 성준의 관계는 서서히 회복되어 갔습니다. 완전히 예전과 같지는 않았지만 더 깊이 있는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신우이 성미는 결혼을 했고 민서는 성미에게 시어머니 역할에 대한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언니, 시어머니와 어떻게 지내야 할까요? 미야, 어머니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너도 시어머니를 사랑해. 그리고 진심을 다해 대하면 돼. 네, 언니. 언니를 본받을게요. 민서는 시어머니를 기리기 위해 새로운 가족 전통을 만들었습니다. 매년 시어머니 기일에는 가족들이 모여서 서로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시간을 갖기로 한 것입니다. 오늘은 어머니를 기리며 서로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는 날이에요. 민서가 말했습니다. 성준 씨, 올 한 해 저에게 해준 것 중 가장 고마웠던 일을 말해주세요. 민서야, 내가 힘들 때마다 옆에서 지켜봐줘서 고마웠어. 그리고 나를 다시 믿어줘서 고마워. 미아는 어째? 언니, 제가 결혼 준비하면서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했어요. 이렇게 가족들은 서로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이제 이야기의 마지막입니다. 민서는 시어머니께서 남겨주신 편지들을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그때마다 시어머니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아갈게요. 다른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살겠어요. 민서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혈연 관계보다 중요한 것은 서로를 향한 진심이 아닐까요? 그리고 진정한 유산은 무엇일까요? 돈이나 재산보다 더 소중한 것은 사랑과 추억이 아닐까요? 시어머니 박옥자 여사는 마지막 순간까지 며느리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가장 특별한 방법으로 표현했습니다. 며느리 정민서는 25년 동안 진심으로 시어머니를 모셨습니다. 그리고 그 진심이 결국 인정받았습니다. 남편 성주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진심으로 반성했습니다. 그리고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깨달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배웁니다. 신뢰는 말보다 행동으로, 선의는 오해 없이 표현으로, 사랑은 끊임없는 이해와 경청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가족 간의 오해와 갈등은 언제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서로를 사랑한다면
그 오해는 언젠가 풀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만 담아두지 말고 상대방이 알 수 있도록 표현해야 합니다. 시어머니께서 마지막에 보여주신 사랑의 표현처럼 우리도 소중한 사람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전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가족은 어떠신가요? 서로에게 고마운 마음을 제대로 표현하고 계신가요?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가족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해보세요. 그리고 고맙다고 표현해보세요. 그것이 바로 시어머니 박옥자 여사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가장 소중한 유산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이야기를 통해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유산은 돈이 아닙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 모두를 연결해주는 가장 큰 힘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가정에도 따뜻한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삶의 맛, 인생라면 채널이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에 다가갈 수 있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